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너무 춥습니다. 네, 여기 꼭꼭 싸매고 왔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는 정말 따뜻했는데 네. 갑자기 또 이렇게 추웠습니다. 지금 댓글에는 여기가 모스크바요, 이런 댓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태임 기자, 첫 뉴스부터 볼까요? 네, 이해훈 후보자 청문회 파행. 예, 어제가 청문회였는데 네. 시작부터 파행이었죠. 네, 뭐 청문회 열리냐 마느냐 어제 오전까지는 사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전 10시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지만 그 이해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 이 후보자 국회에서 계속 대기는 했지만 정작 청문회장에는 들어가지 않아서 이해훈 없는 이해훈 청문회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요청 자료의 15%만 제출했다. 이상 대선 검증이 불가능하다. 성실한 자료 제출이 전제되지 않으면 청문회를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보이콧을 했어요. 예, 근데 민주당은 요청한 자료들이 다 낼 수 없는 자료들이다. 다 너무 오래된 자료들이고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들이다. 또 낼 만큼 냈다. 그리고 또 일방적인 보이콧은 국민 앞에서 검증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정대로 청문회를 열자고 이렇게 맞부딪혔었는데요. 근데 결국 이제 이미자 재경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거부하면서 회의는 1시간 반 만에 정회됐고 뭐 추가 협의도 이제 성과 없이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안건 상정이 안 됐으니까 사실상 청문회가 안 됐다고 봐야 네,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 이해훈 후보자 입장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후보자 어제 한 저녁 9시 20분까지 계속 국회에서 대기 상태였어요. 거의 12시간 정도 국회에 있다가 청문회를 못 들어간 거죠. 오전에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밤 늦게까지 대기는 했군요. 네, 그러니까 협상 상황을 보고 이제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저녁에 대기하던 기자들이 사퇴할 생각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예. 여전히 청문회 진행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 모든 의혹의 시시비비를 알고 싶으실 것이다. 그리고 국민 앞에서 소상히 설명할 기회를 달라 이런 입장을 어제 저녁에도 밝혔어요. 그리고 자료 제출 논란과 관련해서는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제출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15%라고 얘기했는데 75%를 냈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자료 제출이 15%다라고 했는데 이해훈 의원은 75%다. 이 네.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각자가 이제 설정한 그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뭐 의원마다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 의원마다 그 자료가 부실할 수도 있고 부실할 수도 있고. 전체 양으로 봤을 때는 뭐 이해훈 후보자 설명처럼 그 이상일 수도 있고 그런 예.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해훈 후보자 관련해서 좀 새로운 의혹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최근에는 비망록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망록이라고 하면 이해훈 후보자가 직접 썼다고 의심되는. 네, 의심되는 그러니까 확인된 건 아니고요. 2017년 금품 수수 의혹 그 내사가 시작됐을 때 그때 이제 이 후보자가 작성한 거 아니냐 요런 이제 내용인데요. 어제 JTBC가 비망록 관련 단독 보도를 했는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내사를 받을 당시 비망록에서 자유한국당 초선인 그 경찰 출신 이철규 의원을 언급하면서 예. 이제 활용해야 한다 요런 문구가 이제 들어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해당 시점이 이 사건 이제 검찰에서 경찰로 내려간 직후에 그 써졌다는 것이고 이후 처분이 어떻게 됐냐면은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성취했지만 검찰은 이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하람 의원이 계속 이 비망록을 폭로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철규 의원이 이 어떻게 개입을 한 건지 수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철규 의원은 전혀 사건에 관여한 적 없고 뭐 수사를 좌우할 위치도 아니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고 이해훈 후보자 역시 이 사건은 국가수 수사까지 거쳤지만 무혐의로 난 사건이다. 누구에게도 부탁한 적 없다. 이런 예. 입장입니다. 근데 요 얘기 잠시만 다시 한번 짚어보면 네. 그러니까 이해훈 의원이 직접 썼다고 알려진 추정되는 추정되는 비망록에 본인 관련 이게 이제 옥시의 그 스폰서 사건이죠. 이 사건 관련돼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경찰 출신 의원을 활용해야 된다. 이철규 의원을 활용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고 네. 사실 이 사건은 경찰로 넘어갔는데 무혐의 처분이 됐고 네. 이 두 개의 사실이 일단 있는 거죠. 당사자들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있고. 시점상으로는 공교롭긴 하지만 사실 예. 그 비망록이라는 개인이 적은 거기 때문에 이걸 갖고 뭐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시점상으로 이 앞뒤가 좀 맞아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이 하는 가는 거는 거고요. 거죠. 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뭐
관련해서 지금 많은 의혹들이 있잖아요. 보좌질 갑질 의혹이나 뭐 강남 아파트 부정 청약 이런 의혹들과 관련해서는 지금 경찰이 고발장 접수해서 수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사실 이제 정치권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확고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 그 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예. 지금까지도 사실 이제 청문회를 보고 결정하자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김남준 대변인이 저녁에 한판 승부에 나왔었거든요. 아, 이때 퇴근길 한판 승부 네, 맞습니다. CBS의 CBS 박재홍 한판 승부. 앵커. 근데 예. 이 시점은 청문회 이제 파행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잖아요. 예. 그때 상황에 대해서 그럼 이 청문회가 이렇게까지 됐는데 청와대 입장은 어떠냐 이렇게 물었는데 어쨌든 국민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이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판도 지금 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민주당은 오늘이라도 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자료가 올 때까지는 충분히 올 때까지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요 상황을 끌고 가서 청와대에 부담을 주는 것도 일종의 좀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남준 대변인의 어쨌든 이 말이 조금 귀에 딱 꽂히는데 일단 청문회는 뭐 임명을 하든 안 하든 청문회는 일단 해야 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도 되고요. 박수문 기자, 네. 청와대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지금 청와대가 저도 이제 물어봤거든요. 어제 말씀해주신 대로 김남준 대변인 표현도 있었는데 비슷하더라고요. 뭐라고 네. 하냐면 후보 본인이 국민들한테 설명드리는 과정이 좀 중요해 보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럼 법적인 문제들도 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수사 들어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점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냥 표면적으로는 청문회를 거쳐야 된다라는 건데 청문회만 하면 무조건 통과 이런 기류는 아니라고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국민 여론이 조금 돌아와야지 그래야지 최종적으로 임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뉘앙스로 좀 해석이 되고요. 사실 이 흐름상에서 가장 이례적인 거는 오히려 국민의힘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보통 청문회를 야당의 시간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야당이 공격하고 그다음에 여권의 후보자를 검증하고 이런 시간이니까 야당한테 좀 유리한 시간이라고 보통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야당이 보이콧을 한다라는 거는 이건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왜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하느냐? 어제 국민의힘의 원내 관계자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혜훈 후보자 지명이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꽃놀이패라고들 얘기를 했었는데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꽃놀이패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일단 첫 번째로 기존에 이재명 대통령 꽃놀이패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통합 행보를 좀 보여줄 수가 있고 나는 보수 인사도 지목했다. 맞습니다. 예. 넓게 쓰겠다라는 거고 음. 또 모두의 대통령 얘기를 꾸준히 해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시에 지금도 뭐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김병기 전 원내대표 논란이 좀 크게 일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면 전환할 수 있는 카드다 이런 해석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에 이혜훈 후보자가 뭐 장관으로 임명이 되게 되면은 이 충신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뭐 전향을 한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더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해도 낙마시키는데 별로 부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권 내에 세력이 없는 인물이니까 예. 누가 지켜줄 사람들이 없으니까 또 떨어뜨리는 것도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꽃놀이패다 이런 평가들을 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랬는데 변수가 너무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의혹이 너무 많이 나왔다라는 건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처음 시작됐던 거는 인턴 상대로 한 갑질. 폭언, 뭐 갑질 이런 거였고 그다음에 지금 위장 미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장남이 사실 결혼식을 했는데 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뭐 이제 부모님 집으로 데려와 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뭐 청약을 해서 가점을 부풀려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강남의 아주 고가 아파트에 청약이 당첨이 됐고 이게 지금 뭐한 시세가 100억 정도 한다라고 하잖아요. 시세 차익만 뭐 50억 이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런 식이 되니까 국민의힘에서 상황이 역전됐다라고 보는 건데 임명을 해도 부담이고 안 해도 부담이기 때문에 이런 카드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전략은 표면적으로는 자료 제출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청문회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청문회 과정에서 유리한 거는 결국에는 이런 얼마나 문제적인 인사이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되는데 예. 이미 다 나왔다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언론 보도나 의원실 자료로 이미 상당히 나와 있고 그래서 어차피 공을 다시 청와대로 넘기겠다라는 건데 그 배경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혜훈 후보자를 이제 이렇게 안 받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청와대로 다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청와대에서 예. 재요청을 하고 그럼
그럼 또 국회에서 다시 안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국민의힘에서 거부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시 청와대로 가서 최종적으로 청와대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만약에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임명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느냐? 이건 이제 검증 시스템의 문제로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어. 표현 이렇게 하더라고요. 검증 시스템 우리한테 자꾸 너네는 왜 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현지 시스템의 위력이냐 이런 식으로 공세를 펼칠 거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임명을 하게 되면은 그 수백억의 자산가를 또 부패한 자산가를 임명하는 것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꾸준히 공격을 할 거고 예. 그다음 거기에 더해 가지고 앞으로 경찰 수사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될 거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경찰 수사와 별개로 그 지금 레미안 원펜타스인데 이게 지금 다들 매물로 나올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물이라고 해도 다시 청약 물건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시 청약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마다 만약에 기사가 부정청약이 어떻게 확정되면? 나오느냐. 예. 이해운의 뭐 물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어. 있는데 이 기사가 계속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 부정청약 의혹이 있으니까 경찰 수사도 기사가 계속 나올 거고 그러니까 임명을 안 해도 검증 시스템의 문제 그다음에 임명을 하면 계속해서 이런 부담을 떠안고 가야 되니까 결국 청와대로서는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보고 계속해서 공을 청와대로 넘기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예,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다 청문회 하루에 그때 설명하겠다. 후보자들이 요즘은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설명할 수 있는 거면 그때 설명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 하나만 더 짚어볼게.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그럼 예. 그러면 결국 청문회는 그럼 왜 하자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러네요. 부정적인 여론이 강한 편이면 그냥 임명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럼 청문회는 하자고 하는 거냐? 이 해석이 좀 저는 와닿았는데 민주당 모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되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픽해가지고 어렵게 데려온 보수 야권 인사잖아요. 근데 만약에 되게 빨리 포기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다른 사람 데려오기도 되게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운 후보자 입장으로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나쁜 의혹, 안 좋은 의혹들이 나온 상황이지만 본인 입장으로만 보면은 사실 모든 걸 버리고 진영을 넘어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로 팽당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면은 향후의 보수 인사 영입은 아예 길이 막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 저런 식으로 버려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또 지키는 모습도 동시에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지키는 모습도 보여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보도록 할까요? 네, 버티던 김병기 탈당. 예.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탈당은 안 하겠다. 차라리 제명시켜달라고 했는데 어제 결국 탈당했습니다. 네, 근데 어제 하루 사이에도 좀 입장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전까지만 해도 재심은 포기하겠지만 탈당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오후에 이제 탈당계 제출로 입장이 바뀐 거예요. 예.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지난주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 이후에 이제 곧바로 재심 신청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어제 오전에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 했어요. 근데 최고위에서 징계를 내려달라고 하면서 다만 의원총회 표결을 올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동료 의원들에게 이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탈당보다는 제명, 스스로 탈당하지 않겠다 이 입장을 고수한 건데 근데 이때부터 한 3시간 뒤에 김 의원은 결국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고 민주당은 이를 즉시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예. 잦은 탈당은 안 하겠다. 뭐 제명도 일단 뭐 그거는 의총에서 최종 결정이 되는 거지만 끝까지 나는 결백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입장이 바뀐 건 왜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계속 당에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한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급락하고 있는 것도 혹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의혹 때문 아닌가 뭐 이런 지적이 계속 주변에서 나왔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좀 징계를 해달라는 걸 요청했었는데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의원총회 제명 표결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거 이제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제 원내대표 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원내대표를 뽑아준 사람들도 의원인데 그 의원들이 직접 또 그 제명하는 표결에 최종 참여하는 그 부담을 주는 거 거기서 얻는 상처도 이제 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원래 이제 민주당 당원 당규 이 정당법에 따르면은 제명을 하려면
반드시 의원총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 그냥 최고위 결정으로 내려달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지도부가 그 김 의원한테 이 절차상으로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탈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했고 결국 이제 탈당계를 접수를 하고 이제 탈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젯밤에 윤리심판원이 최종 이게 김 의원에 대해서 징계 사실 확인 결정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사후 제명 조치가 되는 겁니다. 앞서 그 강선우 의원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후 제명 조치가 되는 그런 징계는 지금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진 탈당을 했지만 사후에도 제명 결정은 내려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민주당은 박순봉 기자, 걸림돌은 제거가 됐다. 김병기 논란은 털고 갔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좀 당내에서는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는 일단락이 된 거다. 이제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방금 좀 짚어주셨지만 그 김병기 의원이 최종적으로 그렇게 버티다가 결과적으로는 탈당을 선택한 이유를 좀 짚어보면은 그 최고위 징계를 좀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위 단위에서 그냥 결정을 좀 해주기를 원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절차상으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표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최고위의 입장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걸 왜 안 받았냐면 그냥 최고위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제명을 시켜버리면은 그냥 일종의 정치적인 결단 이런 정도에서 그냥 종료가 된다라고 봤을 거예요. 근데 의원들이 표결을 한다. 그럼 이제 숫자가 나오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여론이 썩 좋지 않다라는 거는 김병기 의원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그런 여론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다 어느 정도 숫자가 나와가지고 그 제명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의원들로부터 확실히 나는 버림받았다라는 게 인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까지 가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불리한 거고요. 예를 들어 뭐 제명 의견이 80%다. 그러면 그런 것도 좀 부담스럽기는 하겠죠. 네. 뭐 8, 90%다. 맞습니다. 만약 5대 5다. 그러면 또 당의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저렇게 다 부담이 되고 특히 이제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 본인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입지가 좁아들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걸 한 가지 고려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주변에 뭐 민주당 의원이 좀 가까운 사람이 그 언론 대응하지 말고 좀 물러나 있어라 이렇게 많이 조언들을 한다라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김병기 의원이 계속 언론의 전면에 서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대 쪽 진영이라고 할까요? 그 전직 보좌진들도 계속해서 어떤 제보라던가 뭐 이런 의혹들을 계속 꺼내는 그런 그림이라는 거죠. 근데 예. 만약에 제명이 되고 그다음에 그냥 무소속 의원이 되면 완전히 빠져가지고 의혹이 상대적으로 보도가 줄어들게 되면 상대 쪽 공격도 좀 줄어들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전면에 서 있으면은 오히려 의혹 대응이 안 될 거다 이런 조언들을 좀 했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받아들였을 걸로 보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좀 정리가 되긴 했는데 이제는 뭐 경찰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경찰 수사가 좀 본격화될 건데 지금 어제 그 경찰청에서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은 김병기 의원 관련 고발건이 29건이고 의혹이 13가지예요. 예. 그리고 제가 수뇌부랑 좀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경찰이 비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뭐 김병기 의원건뿐이 아니고 뭐 김경시 의원이라던가 강선우 의원건 관련해가지고 수사가 좀 미진하거나 늦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권력 수사가 왜 이렇게 더디냐, 눈치 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죠. 네, 근데 수뇌부랑 좀 얘기를 해보니까 나름 자신감이 좀 있는 게 지금 생각보다 사건 빨리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크게 경찰 수사가 집중하고 있는 게 지금 의혹이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집중하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 그 강선우 의원 관련된 1억 공천헌금 의혹.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병기 의원 관련된 구의원들의 3천만 원 공천헌금 의혹. 이 두 가지에 아주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강선우 의원 건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김병기 의원 건은 이 의혹마다 이 정리가 되는 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바로바로 송치를 하면서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제 경찰이 지금 공공범죄 수사대가 이걸 좀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력도 10명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는 좀 경찰 수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찰이 수사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단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볼까요? 1인 1표제 밀어붙이는 정청래.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핵심 공약 1인 1표제 이거를 이제 재추진하겠다. 네. 근데 논란이 좀 있습니다. 네, 그 1인 1표제가 뭐냐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이제 1대1로 맞추자 이건데 정청래 대표가 내건 이제 대표적인 공약으로 당원 주권 강화를 위한 공약이에요. 근데 지난해 12월에 한 차례 무산됐었고 이번에 이제 이 안을 다시 꺼내들어서 이제 당무회의를 열어 어제 이제 최종 통과를 시켰는데요. 어제 그 정 대표 당무회 자리에서 이 제도는 특정 개인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에서 다수로 가는 민주주의 본류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 1인 1표를 놓고선 당내 갈등 높다고 해도 의원들 만나서 개별 의견 물어보면 다 1인 1표로 가야 된다 그 얘기는 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느냐면은 이게 언제 적용하느냐 이 시점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룰을 바꾼 사람이 거기에 맞게 출마를 하는 게 맞느냐 이해 충돌 문제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이른바 이제 뭐 언론에서 보통 뭐 비청계 친명계 뭐 이런 예.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현주나 강덕구 최고위원 중심으로는 1인 1표제 도입에 동의한다. 근데 이번 전당대회가 아니라 차차기부터 적용해야 된다. 이런 어. 주장이고요. 반면 이제 친청계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와 좀 가까운 측은 문정복 의원 최고위원이나 이성윤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미 최고위에서 만장일치로 재추진 의결을 했는데 이제 와서 뒤집는 건 당원과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박수현 수석 대변인 말 때문에 또 좀 갈등이 증폭되는 일도 있었어요. 그제 일요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 1인 1표제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한 게 좀 갈등을 좀 불지폈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거 입을 막겠다는 거냐 이렇게 반발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좀 이게 좀 봉합이 됐다. 일단은 좀 갈등이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봐야 되는 게 어제 지도부와 이제 대통령 청와대에서 만찬 대통령 만찬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대통령이 어떻게 나오냐 이게 좀 관심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만찬에서 이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게 농담을 섞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혹시 반명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 대표가 "우리는 모두 친명이고 친청이다." 근데 요 친청하면 정청래 대표를 떠올릴 수 있는데 음. 청와대, 친청와대다. 네. 친청와대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언론의 반명 명청대결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를 갈라치기 하려는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만찬 이후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강덕구 최고위원과 박수현 대변인도 서로 SNS를 통해서 사과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해가 일단락됐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예. 했거든요. 그래서 요 갈등을 일단 봉합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인 1표제를 하면 정청래 대표가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현재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20대 1의 비중인데 비중으로 놓고 네. 보면 그 1대1로 바꾸면 정청래 대표가 또 연임하는 것 아니야? 지금 이런 부분 때문인 거죠. 앞서 전당대회에서도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정청래 대표 권리당원에서 표를 많이 얻어서 이겼고 또 이번에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도 그게 이제 증명이 됐다. 이성윤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중앙위 표 같은 경우는 좀 적게 나왔는데 예. 권리당원에서 표를 많이 확보해서 2등까지 최고위원 2등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상황은 1인 1표를 하면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하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는 거죠. 예. 박순봉 기자. 네. 지난번에는 재적의 50%가 안 돼서 이 1인 1표제가 통과가 안 됐었잖아요. 이번에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엔 통과가 될 것 같습니까? 네, 통과가 된다고 보이는 게 어제 좀 시끄러웠잖아요. 최고위원 공개 회의가. 근데 제가 예. 물어보니까 비공개 때는 아무런 경론이나 부딪힘이 없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당무위에서도 반대한 게 서면으로 딱 2명이니까 시끄럽긴 했는데 이전보단 반발이 훨씬 더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최고위원 보궐선거 승리의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예. 소위 말하는 친청계가 조금 더 이기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그 정청래 대표의 당권이 강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강화됐냐면은 크게 두 가지 요소를 뽑는데 가장 강력한 당내에서의 견제자가 누구였냐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예요. 근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뭐 실각했다고 할까 힘을 잃어버린 상황이 되고 날아가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내 견제 세력이 없어진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검찰 개혁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사법관하고 그다음에 전문수사관 이원화하는 이 안에 대해서 당원들은 되게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전체 여론은 다시 따져봐야 되겠지만 당원들은 불만이 많고 여기에서 비교적 선명한 정청래 대표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예. 정 대표가 이전에는 추진하지 못했던 거를 밀어붙이는 그런 그림이 된 거고요. 근데 당청 관계는 오히려 좋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하고 저도 일부 동의할 수가 있는 게 지금 많이들 나오는 얘기들이 어제 이제 뭐 만찬도 하기도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굳이 정청래 대표를 배제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없어졌으니까 소통 창구도 더 필요한 상황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뭐 민주당 관계자가 했던 표현이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한동훈 전 대표 밉다고 그렇게 하면 되느냐 정치가 그렇게 할 그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밀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보다 더 정청래 대표를 껴안고 가는 모양이 되기가 쉽다. 뭐 네, 이렇게 지금 해석하면 이미 되나요? 그런 그림이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어제 만찬하고 이런 그림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임 기자, 박순문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